네, 안녕하세요. 공부법 미라클 수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심수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학생들 마음이 되게 막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니들이 이제 고3이야. 뭐 예비라는 이제 딱지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막 여학생들은 막 이래요. 근데 바로 이제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보면 쟤네들이 아까 비명 지른 애들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그렇게 뭐 수험생다운 모습은 아직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이번 수능을 준비할 학생들에게 이제 고3이 언제부터 시작이야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막 오늘부터요 이런 얘기도 하고 수능 네. 끝났으니까 이제 제가 고3이죠 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 느끼고 있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그 방학을 우리가 친구들이 이 겨울방학이라는 시점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일 도약할 수 있는 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정점이. 그래서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자신이 부족한 게 또 무엇인지 또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계획하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공부의 리듬을 좀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 선생님께도 질문하고 여기도 오네요. 뭐 11월 17일부터 거봐 수능 끝난 날부터 겨울방학 중1이요? 중1부터 1월 1일이요. 네, 정말 다양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1월 1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친구들이 좀 뭔가 이 완벽주의자들이야. 보통 보면요. 뭔가 이제 딱 공부를 했어, 결심했어. 그러면 1월 1일부터. 그런데 1월 1일 날 대부분 계획들도 많이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심삼일 선생님 들어보셨죠? 엄청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학생들은 이제 1월 1일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활들이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갑자기 잠 7시간씩 자던 애가 난 공부할 거라고 1월 1일부터 3시간 공부한다. 네. 하루 이틀은 버텨지거든요. 3일, 4일, 난 공부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접어버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계획은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라인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작심삼일 아니죠. 작심삼일이라네요.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하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일단은 저희가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수학을 좀 잘하게 될 수 있을까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뭐 하나 이렇게 가서 좀 친구한테 상담을 해봐도 되는데 또 알량한 자존심은 있죠. 그래서 가지고 이렇게 봐요.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 기출문제를 풀거든요. 저게 비법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가지고 집에 가면서 기출문제집 한 권 사가지고 풀려고 푸는데 냈다. 그게 풀리냐고요. 맞습니다. 위치 파악, 수준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 점에 맞춰서 상위권 학생이라고 그러면 이 방학 기간 좀 짧은 기간 동안에 좀 개념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문제풀이를 쭉 해나가는 방식을 잡아가도 좋을 텐데 중하위권 학생들이라면 문제풀이보다는 아무래도 좀 개념에 좀 더 충실하게 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니까 막 이제 벼락치기를 1년 동안 해서 네. 자신이 원하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친구들도 보여요. 선생님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개념 말씀하셨잖아요. 네. 개념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개념 모르는데 기출을 딱 펴면 다 모르잖아요, 선생님. 안 되겠다 이러고서는 또 접고 수학 스트레스만 받고 공부는 안 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근데 같아요. 수학의 문제점은 문제 해결력에 있지. 네. 나는 개념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알고 있다의 정도 차이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특히 이번 2017 대수능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실제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풀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한 중위권 정도 가면요. 어려웠다는 얘기가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때부터는. 하위권은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죠. 얘네들은. 근데 중위권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2017 대수능은 수학적 표현이 조금씩 달랐어요. 네. 기존에 보이지 않는 표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앞에 있는 정유빈 선생님이나 저나 이렇게 옷을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었다가도 어느 날 정장 입고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누구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사람이 바뀐 건 아니고 네.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그게 완전히 다르게 문제로도 인식이 돼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만 더 오늘 이 시간에 이 선생님하고 진행되는 얘기,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가지고 본인이 정말 내가 방학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2017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여기 친구들 이야기 보니까 네. 다 30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대한민국에 정말 수학 잘하는 학생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과에서는 2008학년도나 2015학년도 같은 경우 1등 컷이 100점이었어요. 네. 심지어는. 그랬는데 유번 30번, 가형 30번은 만만치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과생, 여학생인 것 같아요. 이과 여학생이다. 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당연합니다. 지금 작년 2017년도를 잘 보면 미적분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미적분 1을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 2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또 기하와 그렇죠.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친구들 중에 기하와 벡터 미리 예습 뭐 선행을 해야지.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공부 좀 하셔야죠, 미리. 막상 이렇게 배운 다음에 바로 시험 보는 거랑 좀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막 지금 보니까 이번 시험은 30분 말고도 다 어려웠어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제 수능 생각이 나서 팁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모두가 어려운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수능 시험장에서 딱 만나면 문제를 딱 봤는데 너무 어려우면 그때부터 이렇게 멘탈이 그렇죠. 멘탈이 나가죠. 나갑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는 게 지금부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또 자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야 되죠. 내가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느끼려면 사실 나 잘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1년 동안 준비를 해나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자신감을 찾아가는 것도 사실은 시험 그날 당일의 컨디션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이라는 게 94년도부터 실시가 되어졌고 이 시험이 거의 지금 20년 동안 치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라는 게 요령이라는 게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요령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고 기본적인 걸 한 다음에 이 수능이라는 그런 요령을 갖다가 거기에 마치 MSG처럼 톡톡톡톡 뿌려주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능, 겁먹을 수학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8 수학 전망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난이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수학 문제가 어떻게 나오길 바라겠어요? 어렵게 나오죠. 어렵게 나오길 바라잖아요. 쉽게 나오길 바라는 애들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쉽게 나오길 바라지 않아요. 네. 걔네들은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어렵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냥 오히려 쉽게 나오길 바라는 친구들은 공부가 얕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주면 점수가 팍 올라가. 근데 조금만 표현이 다르면 요번 대수능처럼 표현이 조금만 다르면 왕창 무너지는 거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어렵게 느끼는 체감도는 훨씬 세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을 만나기 싫으면 공부를 많이 하세요. 왜? 근데 그건 수학뿐만이 아니에요. 수학이니까 수학 얘기하지. 이과에서 수학을 잘하면 대학 잘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과 학생들이 그래 수학을 열심히 하지 그러면서 수학만 올인하는 거야. 문과에서 수학 1등급을 받았는데요. 제 그 작년 제자인데 국어에서 6등급을 받았어요. 문과 학생인데 대학 못 갔습니다. 대학 못 가요 문과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 잘 봐야 돼요. 다 잘 봐야 돼요. 저희 EBS만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아유, 그럼요, 선생님. 네? 자신 그럼요. 있나요? 그럼요, 우리 당연합니다. 친구들한테 확답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 친구가 왕초보라고 되어 있는 강의 이런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 기본이 탄탄하면 되는 거죠. 선생님 믿으면 무조건 됩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저도 좀 동의할 부분이 있는 네. 게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난이도가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 우리 내신을 출제해도 선생님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네. 쉬운 문제는 쉽고 어려운 문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면 나한테 쉬운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한 가지 더 얹자면 2017 수능이 이제 교육과정 바뀐 첫 시험이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했던 친구들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들 2018 수능 같은 경우에는 2017에서 한번 겪어본 다음에 보낸 거라서
이제 좀 어떻게 보는구나의 느낌 또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 다음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한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제대로 하면 뭐 충분히 잘 볼 수 있겠죠? 저기 친구 한 명이 뭐 그 중학교 때는 벼락치기에서 겨우 받았는데 고등학교 올라와 나서 1학기 때 벼락치기 괜찮게 받았어요. 물론 모의고사는 엄청 바닥이겠지만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이번 중간고사 망했어요. 벼락치기로 1년 보낸 게 너무 후회스럽고 반성해요.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벼락치기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뭘 어렵게, 뭐, 심각한 고민도 아니었네, 뭘. 랩인 줄 알았다고 지금. 어휴, 참나. 아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친구들 보면 그래요. 문제점을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벼락치기 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적어보고 나의 문제점이 뭔지 보이는 거고 그런 거를 실제 바꾸기 위한 계획을 짜고 실천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수학 공부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하니까 친구들 되게 많이 올라오는 네네. 것도 있고요, 선생님. 사실 문제집을 골라야지라고 해도요, 진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뭐 교과서를 봐야지 해도 교과서가 몇 권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준비된 거 수학 이것이 궁금하다 베스트 5 빠밤. 그렇죠, 빠밤. 네. 선생님이 뭐 어느 쪽부터 찍어볼까요? 어떤 것부터 할까요? 파란색부터 이쪽부터요? 할까요, 선생님? 뜯어봐도 될까요? 짜자잔. 수학 포기 지금 해도 안 늦을까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 질문인 네. 것 같아요. 늦었다라고 하면 공부 안 할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생각해 보세요. 늦었어요. 네, 늦었으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대학 안 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부 right now. 지금 당장. 네. 자, 이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을 아무리 공부해도 문제가 안 풀려요. 학생들은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념의 정도는 선생님하고 똑같은 수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개념이 동일해야지 문제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냥 멍하게 이렇게 학교 수업을 듣거나 하는 것만으로 모든 걸 안 게 아닌데 네. 그 상태에서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에 쓰이는 개념이 뭔지를 못 뽑아내는 거죠, 맞아요. 머릿속으로. 네. 그것까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개념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다음 짠.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의 수가 너무 많아요. 다 들어야 하나요? 수학 강의가 너무 많잖아요. 뭐 하루에 한 강씩 듣는다고 그래도 뭐 3달 동안 들어야 되잖아요. 수학만 듣는 게 아니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강의만 듣다 끝나잖아요. 이 친구가 국어 게시판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국어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영어 강의 게시판에 가서 또 그 얘기하고 앉아 있고요.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지. 강의가 좀 많더라도 방학 기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차근차근 들어보면서 자신이 또 너무 많으면 부족한 과목은 좀 더 치중을 많이 하고 좀 덜 부족한 거는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해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뭐 30강 이러면 30시간 어떻게 쉽긴 하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 내에 진짜 집중해서 그 시간에 전부 모든 걸 끝내겠다 생각한다면 사실 수학 개념을 정리하는데 한 과목을 30시간 만에 정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빠른 거 거죠. 아니에요? 그리고요 학생들 그 1.0으로도 안 들어요. 1.8로 그럼요. 들어요. 이렇게 빠르게. 네, 파듯이 저희가 막 네. 이렇게 그럼요. 그러면 사실 그 시간도 훨씬 더 절약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두려움이요. 공포예요, 네. 공포. 네. 하기 싫은 마음과. 네, 그렇죠. 공포. 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요거 그쪽 갈까요? 먼저. 네. 네. 확률과 통계 너무 어려워요. 거꾸로 이것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어려워요? 기하 벡터가 어려워요? 이과 친구들. 당연히 기백기백 기백이죠. 그럼요. 문과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어려워요? 미적분 1이 어려워요? 어떤 게 미적 1이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려운 거 아니고 쉬운 겁니다. 확률과 통계는 지 멋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식이 아니고 끄적끄적 하다가 네. 한 120 뭐 이렇게 답을 써. 시작도 네. 못하고. 그리고 끝나보면 뭐 60 곱하기 2를 네. 했다든지 아니면 정답이 240. 곱하기 2 안 했어. 이런 뒤통수만 맨날 잡고 왜 곱하기 2를 해야 되는지 왜 2를 곱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런 게 개념인 건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어렵죠. 예, 아, 공부하시라고요. 나네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뜯어보겠습니다. 짠.
강의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요? 이 강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는 결정장애와 관련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딱 찾아가지고 가니까 이게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의 느낌이 아니라 네. 진짜 개념이 부족하다 그러면 남들이 뭘 하는지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다 기백을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너무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근데 왠지 남의 눈치를 봐서 그럼 나도 기백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과 이것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걸 찾아가지고요. 끝까지 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클릭, 이거 클릭, 이거 클릭 이거는 모든 게 공부가 되지 않는 거죠. 마이웨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궁금하다 베스트 5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공부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고민 많으신 친구들을 위해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공부할 거 정말 많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달라질까 뭐 이런 고민들도 정말 많을 텐데요. 일단 수학 공부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개념, 문제풀이.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3 특히나 수능을 맞이하고 있는 때가 되다 보니까 복습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죠? 지금 해도 안 늦을까요? 다 연결이 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개념은 암기다. 여러분 개념을 암기하면 되는 걸까요? 외우면 다 된다. 맞아요? 당연히 아니겠죠. 노노노노노 절대 아닙니다. 이 개념과 관련돼서 제가 그냥 한 가지를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면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적분 1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걸 보면서 이 식만 그냥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적분이랑 부정적분의 차이가 뭐야? 라는 질문을 하면 여기 앞에 A, B 끝에 머리가 있고요. 없는 건 부정적분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단순하게 문제 푸는 방법만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왜 저게 지금 정적분 내용인데 부정적분을 갖다가 쓰지? 라는 궁금증을 갖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증명 내용까지 한 번씩 쭉 공부를 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흐름을 파악하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겨울방학입니다. 개념 공부는요. 이렇게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지? 하면서 쭉 중요한 내용들까지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어요. 자, 복습은 다음에 한꺼번에 한다?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만약에 수학원을 처음부터 다 봐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책이 몇 권입니까? 해야 될 건 많고 복습도 이만큼 해야 되고 내가 진도해야 될 것도 이만큼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낮아빠져야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궁금했으면요. 그때 찾아보시면요. 5분이면 될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이야기 해볼까 해요. 뭐냐면 이거. 자, 문제는 선생님 풀어주시겠지? 선생님 풀이 보니까 이해되네. 그럼 됐다. 이렇게 공부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당연히 노노노 안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쓱 선생님이 푸는 것 또는 해답에 있는 것들을 쭉 읽는 건요. 여러분 공부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는요. 스스로가 꼭 고민을 해보는 시간 그리고 선생님 강의를 보면서 아 선생님 저렇게 풀었는데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속상해하는 시간 그게 쌓이면요 생각보다 정말 빠른 발전 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공부할 때요 개념 공부는 한 방에 철저하게 그리고 복습은 그때그때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풀이는 제대로 여러분 손으로 스스로 푸는 것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요 이 겨울방학에 굉장히 빠른 성장 많은 공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팁 한번 드려봤습니다. 수학 공부 이것만은 노노노. 예. 네, 짠 이겁니다. 겨울방학 이런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빠밤. 조급함, 무리한 계획은 노노. 제가 이건 정말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공부를 딱 시작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3시간씩 자야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개념 다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문제는 이만큼 풀어야지 뭐 하루에 50문제씩 풀 거고 개념은 뭐 6강씩 들을 거고 매일매일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럼 작심 3일도 무리죠 선생님? 하루도 무리겠죠? 뭐 더 잘해낼 수 있으면 하긴 하는데요. 무리한 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제까지 공부 한 자도 안 해보던 네. 사람이 오늘부터 15시간 할래요. 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빠밤. 자, 네. 나는 누구? 지금 어디? 자신의 위치를 좀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개념이 필요한 친구인데 기출을 풀고 있고 남들 기출 풀고 있으니까 나도 지금 기출 풀지 않으면 늦을 것 같고 그런 건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자기 위치에 맞게 그 계획을 잡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3번 봐볼까요? 벼락치기 나왔네요. 네. 벼락치기 절대 금물. 예. 이 벼락치기라고 말을 하는 게 수능을 준비하면서 이 벼락치기라는 것은 특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쩐 때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막 파박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언제까지 뭐 갑자기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6월 모평을 대비해서 엄청난 양을 갑자기 벼락치기를 해야지 이런 거. 수학에서는 특히나 벼락치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이게 아우, 먹히거든요. 그럼요. 하루만 그냥 몰아쳐가지고 한 이틀 밤새고 100점 받았다. 네, 맞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 그런 습관을 못 버리고 또 고등학교에 와서도 부모들도 오해를 하세요. 네. 얘가 뭔가에 꽂히면 하는 애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에 틀이 없는 애예요, 이거. 예, 예. 자,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 나와 너의 상대평가. 수능이라는 거는 상대평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평가를 경험하긴 경험했죠. 전국연합이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1, 2학년 때 전국연합 못 봐도 그냥 못 봤나 싶어 해요. 네, 맞아요. 근데 3학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 달라져요. 남들이 다 열심히 해요. 그러면 내 자신이 더 잘하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해야죠. 그게 상대평가예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강력한 또 강인한 의지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멋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공부 절대 안 됩니다. 인강이면 만사형통.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냥 인강을 틀어놓는 친구들. 네. 틀어놓고 선생님이나 제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한 4시간쯤 저희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많은 녹색창의 검색과 뭐 게임을 조금 보다가 클릭하고 저희 목소리만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안 네. 됩니다, 여러분. 강의는 제대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인강이 그렇다고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우, 그럼요. 네.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필요하지만 인강이 뭔가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얼마나 따라왔냐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빠바. 경계해야 할 자기만족. 자기만족.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그 열심이라는 의미를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비교 시점을 과거의 자신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왜? 재작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적은 똑같아. 얘기했잖아요. 상대평가라고. 남들 놀고 있냐고요. 남들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생각하면 정말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근데 만족을 해버리는 거야.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많이 했잖아. 내려놓고 얘기하면 안 되나? 어떤 학생들 제가 혼내기도 했던 게요. 자기는 주중에 정말 열심히 하겠대요. 그런데 그 예능 프로를 포기할 수 없대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는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기 싫으면 공부 안 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대학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욕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달라져야죠. 남들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학 공부는 몇 시간을 해야 그럼 선생님 열심히 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수학 공부만요? 수학 공부. 수학 공부만을 얘기한다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그래도 2시간? 겨울방학을. 예. 그리고 이과생들이라면 거의 2배,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방학 기간, 제가 휴일을 기간으로 얘기하면요. 적어도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상대평가. 적어도 10시간에서 15시간은 공부 시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그 10시간이 여러분 그냥 내가 공부하겠다고 아침에 나서서 뭐 독서실에 있다가 집에 가는 시간을 10시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책 보고 공부하는 시간. 그렇죠. 공부를 한 시간 자체가 10시간 나오는 건요.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방학 동안에 선생님, 우리 수학에 대해서 공부 계획을 짠다면 네. 딱 이렇게 짜봐라. 라고 좀 간단하겠죠. 일단은 이번 겨울방학에는 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개념이에요. 역시나.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해놔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강의를 듣되 저는 이제 이거는 공부법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노트를 정리하는 거 진짜 많이 필요했거든요. 개념서에다가 여러분이 정리를 해도 좋고요. 그 노트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강의를 듣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2시간보다는 조금 더 써서
겨울방학이니까 그래도 3시간 이상은 수학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인강을 들을 때요, 왜 강의 들을게요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따가 점심 먹고 이따가 저녁 먹고 강의 들어야지 이러다 오늘 좀 일찍 자볼까 이러면서 강의 그냥 안 듣는 경우가 그게 마음이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도 제가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EBS에서 올해 또 이제 그 올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수능 커리를 다 제공해 드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그 커리를 잘 짜서 여러분들이 EBS 믿고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제가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수학이 정말 EBS만으로도 다 모든 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아시고 수학은 EBS와 함께 여러분들이 수능 준비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여러분들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네, 열심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뭐 질문들 뭐 간단히 문제 수가 많지만 옛날 문제. 그러니까 요즘 기출 문제를 보면 네. 실제 그 옛날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과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출 문제. 그렇죠. 기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전체적으로 왜 예전처럼 뭐 97년도 모의고사 이렇게 해갖고 30문제 이렇게 푸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교육과정에 맞춰진 걸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주석쌤 확통 미치게 어렵네요. 아, 그게 쉽다라는 걸 느끼게끔 공부해보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념은 다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어려운 게 쉽게 느껴진다. 그게 공부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좀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1시간씩만 강의를 들어도 되냐고 현민 친구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1시간씩만 들어도 될까요, 선생님? 하루 1시간 들었어. 수학 1시간? 좋아요. 그 친구한테. 수학 1시간 들으세요. 국어 1시간, 영어 1시간, 탐구 2과목이니까 5시간. 강의 5시간에 복습 5시간. 그럼 10시간 공부하시라고요. 대신에 그걸 매일매일 한다면 충분히 네. 좋은 양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좀 수학이 더 부족해. 그렇다면 조금 더 해야 되겠죠.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공부 외에 선생님 조언해줄 만한 뭔가가 있을까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는 늘 항상 마음 갖는 게 바뀔 거야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지만 이 돌았으면 별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다시 지적을 해주고 그러면 또 바뀌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쉽게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본인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 그냥 자기 목숨보다 그게 뭐 남들이 보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한테 그게 중요한가 봐요. 지금 뭐 그게 웹툰, 뭐 드라마, 게임 이런 거를 수험생 기간만큼은 좀 버리는 게 어떨까. 지금 시기 어차피 고3은 다 힘들어요. 누구나 힘든데 나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봤다라는 후회 없는 1년을 보내보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고3을 돌이켜보면 많이 울고 속상해는 했지만 그때 나 정말 멋있게 공부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멋있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지막으로요. 수험생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수험생의 옷을 제대로 입으십시오. 수험생의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수험생답게 행동을 하시고 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마무리 멘트 나는 수험생이다. 어때요, 선생님? 네. 여러분 수험생이다니까 저희와 함께 나는 수험생이다를 외쳐보는 게 좋은 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나는 수험생이다. See, I've been waiting